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전할전자, 요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문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요 전에 대해서 이게 왜 전할전자를 이렇게 쓰는가 이것도 확실하게 알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 시간에 이거 설명은 했는데 한 번 들어갖고 기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전자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왼편에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이게 전이라고 했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게 이게 이게 오로지 전 그랬잖아요. 오로지 전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위에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레차, 수레거 또는 수레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다만 다르게 있다면 이거지. 여기다 점 하나를 찍고 안 찍고 이제 고참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레에 관한 그 의미가 이 속에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5편에는 이걸 수레라고 안 하고 이제 그 방축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 있잖아요. 배짜는 실 같은 막 돌리는 그 수레처럼 막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계속해서 이렇게만 돌아가야 되고 이게 그 축이 실타래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감기다가 풀리고 감기다가 풀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이렇게 감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야만이 온전히 다 감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돈다고 해서 오로지 전이라는 그 뜻이 붙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실타래를 말한다 했지만은 수레차 또는 수레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운데 나를자가 들어가고 이 나를자를 양옆에는 여기 바퀴거든요. 바퀴하고 여기 이제 굴대, 바퀴가 있고 중간에 나를자가 있고 그거 갖다 하나로 삐었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요.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게 굴대가 뭘 꼈냐면 태양을 꼈는데 그러니까 태양을 그 중심에 끼고서 굴러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본래 어디서 나온 문자냐면은 이 나를자를 옛날에는 임금으로 봤어요. 임금이나 황제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이 타고 가는 그 형태로 또 이렇게 날짜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 해가지고 날짜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태양을 가리킨 게 아니라 본래는 황제나 임금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을 실은 싣고서 이렇게 달려가니까 그걸 수레다 해서 수레차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수레는 실을 감고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고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고서 감아주고 뭐 그렇게 간다는 그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마디톤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11점. 그러니까 무언가 음과 양을 그 단단하게 이루어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10과 1, 음과 양이 하나가 돼서 뭔가 있다. 있을 주자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오로지 전이라고 했고 거기다 사람 인자로 이렇게 붙이면은 그 오로지 한 가지만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전할전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던 거죠. 그 전할전이 들어가는 게 선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전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선자잖아요. 이게 무슨 선이냐 하니까 이게 베풀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베풀선. 이 선자도 비교적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자를 보면은 위에는 이제 직면자가 이렇게 있고 직면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여기 한일자고 날일자고 여기 들어갔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글대를 갖다 이렇게 꿰매면은 수레잖아요. 수레 차자가 되는데 글대가 없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이게 하늘이 왜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거라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 사이로 태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베풀선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베푼다, 베풀선, 배를 풀어낸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풀어지지 않았던 거지. 그전에는 이게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배를 짤 수도 없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실을 갖다가. 그래서 이걸 엉킨 거 갖다 풀어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풀어내야 돼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배를 풀어낸다 해서 베풀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베풀다고 하면은 되게 그냥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뭔가 이렇게 주고 선을 행하는 걸 베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본래 그 베풀다는 의미는 방직에서 나왔더라. 그 옷을 짜는 그 실이 헝클어진 것 같다가 푼다. 그러니까 베푼다는 그 의미는 본래가 물론 선을 행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헝클어 혼돈에서 그 질서를 갖다가 찾아주는 것. 그걸 이제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천지 사이에 태양이 떠야 돼요. 태양이.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태양이 뜨면은 모든 걸 다 밝혀주거든. 태양이 지면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모든 걸 풀어준다. 태양이 천지 사이에 높이 떠서 모든 걸 풀어준다 그 얘기죠. 이제 그 풀어주는 것이 꼭 얽힌 배를 갖다 풀어주는 것 같다 해서 베풀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주어졌더라.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 베풀다는 말은 배가 이리저리 얽힌 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다 풀어놓는 상태를 가리킨 말이다. 이제 풀다는 말도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엉킨 걸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래서 봄에 풀이 제일 많이 솟는 계절이 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에 뭐냐면은 혼돈이죠. 막 뒤섞여가지고 땅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헝클어져서 혼돈돼서 어두운 상태에 처했던 것이 봄이 되니까 각자의 고유한 모습 이렇게 다 드러내죠. 이렇게. 그걸 이제 얽혀있다가 풀린다 해서 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풀이다. 그래서 그 풀을 갖다 한자로 12개를 이렇게 쓰죠. 이게. 사방으로 오사이실 사방으로 다 풀어지더라. 네, 그렇게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들어간 글자 요게 베풀선이라 그래요. 이게 원래 요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베풀선자 요게 원래 베풀선이 들어간 대표적인 문자로는 붓살환, 한인, 한웅, 한검 요때 요 한자를 많이 쓰잖아요. 요게 본래는 베풀선자입니다. 베풀선. 근데 나무목이 붙으면은 이제 발음이 한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무목에 베풀선이 들어가면은 10과 8을 갖다 베푼다 그런 얘기거든요. 18을 베푼다. 그게 뭐냐면은 편말이다. 표대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4부 3극으로 벌어진 모든 형상들을 다 나무처럼 이렇게 돋아놔서 다 보이게 한다. 그래서 편말환이라고도 하고 또 붓설환이라도 부르고 그래서 환자가 들어간 게 한의 씨앗, 인자닉이 씨앗이거든요. 밝음의 씨앗 또는 굳센 것의 씨앗. 이거는 이제 웅장하다, 이제 수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밝은 것이 더 웅장해졌다. 수컷처럼 힘이 세졌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검소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밝은 걸 갖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잘 써먹는다. 그래서 이건 시는 뭐냐면 하늘을 말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 힘을 말하니까 땅에서 힘이 강해진 거고, 이거는 적재적소 써먹으니까 이건 인간이라 하죠. 그래서 환인, 환웅, 환검. 환검을 갖다 보통 단군이라 그러죠. 단군. 단군은 뭐냐면 재단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글씨 쓰면은 단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분명히 그 할아버지 환인, 한자를 붙였고, 아버지도 한자를 붙였으면은 그 아들도 한자를 붙였어야지. 근데 일제 사관에 물든 사람들이 그 일제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환검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제사장으로. 단을 다스리는 임금. 제사장을 격화를 시켜갖고 단군 그런 거지. 원래 그리고 단군이라는 군사 자체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임금군인데 이게 마둔 자고 그 마둔은 이제 으뜸을 말하는 거죠. 맏아들. 맏아들이 갖고 있는 입이다. 그러니까 으뜸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근데 이거는 이것도 임금군이죠. 근데 임금을 가리키는 게 크게 세 가지라는 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황입니다. 이것도 임금 황자예요. 둘째가 제자예요. 임금 제자. 셋째가 임금 왕자. 넷째가 임금 국자. 이게 차서입니다.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은 황이라고 해요, 원래.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군은 임금군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대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군, 박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그 천하에 본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용어는 됐으면 안 쓰는 게 좋다. 이제 생각난 게 남겨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군이 아니라 한인, 한웅했으니까 당연히 환검이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역사도 우리가 살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전할전자죠. 전할전자에다가 파, 파는 이제 뿌릴 파라. 여기 뿌릴 파라고 되겠네요. 여기 뿌릴 파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보면은 파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파자하고 종자경자로 쓰죠, 이렇게. 화에다 무거울 정자. 이게 종자경자잖아요. 씨앗 정자, 종자정자. 파종. 씨앗을 파는 게 뿌린다는 의미니까 파종은 뭐냐면 씨앗을 뿌린다 그런 얘기죠. 봄에는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그때 파자를 이렇게 써요. 그 파자를 보면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선 손을 가리키는 제방변이 들어가죠. 이건 손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번자죠. 이게 갈마들 번, 또 차례 번, 이걸 번이라 하려.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먹이다 할 때 2번자를 쓰잖아요. 1번, 2번 할 때 2번자를 써요. 서로 갈마든다. 갈마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차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갈마 번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변의 편, 여기 있는 게 분변의 편에 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분변을 변하고 밭전자가 같은 거죠. 이게. 그 얘기 뭐냐면 밭을 갖다 분변한다. 이제 그 얘기죠. 밭을 네 밭인지 내 밭인지 그런 거 갖다 분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변할 편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쌀밑자. 이렇게 쌀밑자 이렇게 됐잖아요. 쌀밑자가 이렇게 위에서 크게 삐침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쌀밑자가 크게 삐침한 형태인데 이렇게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근데 분변할 편이라고 했느냐. 분변한다는 거 이것저것 이거냐 저거나 그걸 갈라낸 걸 분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쌀밑자가 크게 삐친 것 같다가 분변한다고 했느냐면은 쌀 밑자 자체가 이게 사실은
8개를 말한 겁니다. 원래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십자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방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8을 상징하는 그 한자가 밑자예요. 쌀밑자. 그 쌀이라는 게 뭐냐면 8방에 있는 기운을 먹기도 하고 또 흩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8개로 나눠진 거. 그 수박이나 사과를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그 8조각을 상징한 그 대표적인 걸 쌀이라고 부른 거죠. 이게. 그래서 쌀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곡물이 아니고 그 천진, 선극으로 벌어진 그 음양, 하늘의 음양, 땅의 음양, 사람의 음양이 다 벌어진 8팔이 되는데 그 8팔은 8방에 벌어진 형상을 말한 거거든요. 그 모든 형상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 8번으로 벌어진 물질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이로운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 사실은 쌀이거든요.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쌀은 단순한 곡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담은 물질 중에 물질을 가리키더라.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삐침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분별한다 이제 그랬느냐면 여기 보세요. 동물의 발바닥이나 발자국을 그린 문자였다. 이제 갑골면에는 이걸 동물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동물의 발자국들이 밭을 이제 드나들어 이렇게 쌀이 있는 논이나 밭을 갖다 막 드나들어요. 그래서 드나들면서 이렇게 그 발자국을 갖다 크게 이렇게 삐친 거죠. 그럼 그 발자국을 보면 여기 개 발자국이다, 소 발자국이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요놈은 뭐고 요놈은 뭐고 이렇게 분별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별의 상징으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변이라. 그 분별의 변 밑에다가 요 분별의 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나를 자 하면은 밭자가 되죠 이게. 이게 뭐냐면 밭에서 동물들 발자국을 갖다가 크게 빛나게 한다. 분변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분변할 변이라고 요게 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동물들이 차례차례 이놈이 왔다가 저놈 왔다 막 번거롭게 이렇게 드나들어 이게. 그래서 그 동물들이 지나간 발자국을 차례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차례번이라고 이제 그런 뜻이 먹여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물들의 발자국이 이놈은 한 번은 소, 한 번은 말, 한 번은 개, 뭐 그런 식으로 그 차례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해서 차례번이다. 그렇게 본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수변, 제방변이라 하죠. 요걸 하면은 뿌리파라 그랬잖아요. 뿌리파.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그 동물의 개가 왔다, 말을 왔다 그러면 개가 먹는 그 씨를 뿌리고 와서 먹는 씨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뿌린다는 그 의미가 제방변이 붙으면 그런 의미로 이제 변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때 유자는 뭐냐면은 남길 유라 그러죠. 이게. 남길 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유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유자가 남긴다는 뜻인데 이게 왜 남긴다는 의미가 되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죠. 이것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게 착이라 했죠. 시험시험 갈 착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글자가 붙으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가느냐 보니까
요게 들어갔어요. 귀할 귀자잖아요, 이게 지금. 귀할 귀자. 이게 귀할 귀, 이게. 귀한 게 이제 여기 붙어버렸어. 그 귀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남겼다. 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골문에 나온 그 귀할 귀자를 보면은, 갑골문에 나온 귀자를 보면은, 양손으로 산처럼 높이 쌓아 올린 흙을 감싼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양손으로 산처럼 높이 쌓아 올린 흙을 감싼 모습이다. 그럼 흙을 이렇게 양손으로 감쌌는데 그게 왜 귀한 것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흙이 귀하다 그 얘기지 이제. 이게 귀할 귀자인데 뭐가 귀한 거냐. 그러니까 갑골문에 보니까 흙을 갖다 산처럼 높이 양손으로 쥐어 움켜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귀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 짓는 그 농장사회를 중심 농장사회에서는 흙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귀할 귀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중자 그리고 한일자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벽에 패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중자를 쓴 건 뭐냐면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양손으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쌓게 이렇게 움켜진 모습이 됐는데 여기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양손이고 이렇게 된 게 여기 양손이고 이게 그 멜산차처럼 높이 쌓아진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가운데 중하고 한일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귀한 것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개패는 뭐냐면은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조개패는 그 보물이다, 재물을 가리킨다. 이제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갖다가 산처럼 쌓인 재물을 갖다가 양손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거. 그래서 요 귀할 귀자에다가 여기 이렇게 갈착자, 시험장 갈착자가 붙으면은 귀한 걸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귀한 게 끊어지지 않게끔 그걸 가고서 지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한테 그 귀한 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게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길 유라고 한 거죠. 남길 유자. 그래서 이제 조개 패자는 뭐 이렇게 쓴다 했죠. 이게 원래는 밑에 있는 요걸 빼버리면 요것만 되잖아요. 이게 눈목자라. 눈목이 이렇게 8팔자가 된 거죠. 이게 조개 패자고 이게 재물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 재물은 뭐냐면 조개가 무슨 재물입니까? 그래. 그런데 그 속에 음양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눈목자고 이렇게 8팔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요 눈목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입구자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입이다, 땅이다 그렇게 한 보지 말고 요게 요거하고 이게 한 쌍이잖아요. 요거하고 또 한 쌍이에요. 그 두 쌍이죠. 두 쌍이 결합된 상태가 입구자예요. 그 두 쌍이 결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지가 결합됐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음양, 땅에 있는 음양. 이것도 한 쌍, 이것도 한 쌍, 이렇게 두 쌍이죠. 천지에 있는 음양, 여기도 음양,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을 다 모아놓은 상태가 입구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상은 땅에 몰리는 거니까, 이건 땅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속에 실질적인 게 뭐냐면 음양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양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천지 사이에 있는 음양을 보는 게 그게 눈이다. 그래서 눈목이라고 한 거고,